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 안팎으로 큰 뉴스가 많지요? 네, 이번 주 후반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적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국이 타결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15%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이외에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만큼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50%가 유지가 되지만요. 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는 그동안 0%였기 때문에요. 12.5%를 우리 정부가 제시를 했지만 미국 측이 이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있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매겨질 품목별 관세도 있는데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여러 측면이 관심이 있었지만 가장 관심이 컸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 농축산 분야 아니었습니까? 예. 일단은 방어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네트워크에 한국과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타결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일단 국내에서 우려가 컸던 원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미 FTA로 한국 시장의 99.7%가 미국 농산물에 개방이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인 점 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광우병 사태 당시 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민감성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 쌀 시장을 개방하는 등 우리나라에 앞서서 이 관세 협상을 맺은 나라들은요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거든요.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죠. 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낮출 것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과체류 위생 검역 SPS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 이미 한 30년 전부터 미국 측이 검역 협상을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이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중에서 2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 에 따라서 수입이 열릴 부분이 있고요. 또 식품용 유전자 변형 작물 감자도 이미 지난 3월에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제 남은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검사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추가 수입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6개 단체들은요. 이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 다른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 농업계에서는요. 농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이 후속 협상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특히 이 사과 업계에서는 수입불과 원칙을 확고하게 밝혀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이 짧은 시간에 여건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냈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좀 시안에 쫓겨서 많이 양보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미 FTA는 이제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0%대이던 대미 관세가 15%로 높아져서 성장률과 또 무역 수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 그리고 무역 불확실성을 줄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해질 통상 압박에도 대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익에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여러 영역에서 지적하듯이 항상 많은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합니다. 이들의 공백은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던 만큼 좀 반길 일이긴 하지만요. 한편에서는 의사 불패는 여전하구나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풀어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특혜라고 얘기된다는 거죠.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로 꼽았던 게 이 의정 갈등이었습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뭐 국회 그리고 의대생, 의료계 학계가 소통을 하면서 좀 속도가 났고 이달 중순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9월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교육부는 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되었던 의대생 8,000명의 복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 과정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들의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각 의과 대학마다 이 수업을 재개해서 부족했던 수업 일수 그리고 학점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보면요. 일단 영남대와 대구 가톨릭대 의대는 8월 4일부터 그리고 계명대 의대는 8월 11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복귀의 큰 틀은요. 학년제인 학사 규칙을 필요할 경우 학기제로 바꿔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6년의 과정의 학사 일정을 5.5년으로 좀 줄이는 일정 그리고 추가로 의사 국가 시험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두고 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요.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요. 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이 5만 명인데요. 이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환자 단체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입장이 갈렸고요. 또 전공의들이 사과를 했더니 사과를 왜 하냐 이런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데다가요. 또 복귀에 여러 조건을 좀 달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의사 배출 절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중에 한 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고 환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선이 좀 싸늘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2023년 2월부터 7월 사이에요.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 환자가 무려 3,136명에 달했습니다. 이 초과 사망이라는 건요. 위기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는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그 수가 많죠. 그리고 또 이 소방청의 병원 수용 지연 시간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이 환자가 119를 타고 상황이 발생했던 현장에서 응급실까지 이송되는 시간이 2시간을 넘은 사례가 2024년에 6,232건으로요. 2023년 3,200여 건보다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를 하면 절반 이상을 넘어서 한 해를 통으로 보면 아마 지난해 수치를 넘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의대생 정원을 400명으로 늘리고 또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도 반발이 컸고 국시를 거부를 했을 때 추가로 국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요. 대선 당시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권리 확보를 내걸었고요. 또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을 지금 공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공약을 추진할 때 의사단체가 반발하거나 충돌을 빚을 경우에 집단 행동으로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 의사들,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 있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특히 사망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두 단체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지역 소식인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경찰 압수수색하면서 전면으로 떠올랐죠? 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요. 지난 7월 24일에 경북지사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요. 경찰은 이 지사의 공용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와 그리고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일로 수사받고 있나요? 예, 포항에서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경상북도가 보조금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해당 언론사가 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재선의 도전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한 이 특정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이 특혜성으로 보조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사는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데요. 이보다 앞서서 지난 2월에는 도청 예산실과 그리고 행사 관련 부서 또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또 해당 부서 전 현직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당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현 구미시장도 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 입장은 강경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요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경찰을 두고 이 새로운 권력 앞에서 이 정치 경찰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해당 언론사의 간부를 만난 적도 없고 또 그 행사 관련한 산업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또 요구도 있었다면서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론사 홍보 예산도 30%나 삭감한 상태에서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3대 7의 비율로 나눠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지금 2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직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지원도 하고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요. 수사 배경이나 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채 1년이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선거 판세 자체도 또 요동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이 좀 흐트러지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가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김 기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